반갑습니다.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소비자 입장에서 인테리어를 할 때 눈탱이에 맞지 않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번 몇 가지 좀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익명 때문에 좀 제 얼굴을 찍고 있는데요. 한번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같은 경우는 개인 업자하고 그 인테리어 업자 일을 같이 하시죠? 예. 그때 그 장단점들이 어떤 게 있나요? 인테리어 업체는 아무래도 뭐 다 내용을 아니까 뭐 말을 많이 안 해도 되고, 뭐 소비자분들은 이제 이쪽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니까 이제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고 해도 이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죠. 업자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제일 궁금한 게 아마 소비자일 거예요. 예. 소비자들이 인테리어를 할 때 눈탱이 맞는다고 하잖아요. 예. 눈탱이에 맞지 않는 그러한 그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노하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요새 셀프 인테리어를 좀 많이 하시니까 이제 뭔가 어떤 부분을 뭐 띄어갖고 시키실 때 그 분야별로 그 제일 좋은 게 시공 전, 시공 중간, 시공 후 좀 사진을 찍어서 전달받아 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좀 약간 저도 좀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인데 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못 알아들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만약에 셀프 인테리어를 하신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목수를 하신다. 예. 그럼 만약에 확장을 하시잖아요. 예. 그럼 확장 시공하기 전 사진, 예, 시공 전 사진, 예, 시공 중간 사진, 그러니까 중간 사진. 어떤 부분을 가리기 전 사진, 그리고 마감된 사진을 좀 중간중간 찍어 달라 그러면 좀 기술자들은 뭐가 있냐면 그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일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되게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들어가요. 뭐 소비자 일 뭐 내가 뭐 해도 뭐 알아? 자기가 뭐 어떤 그러고 말씀? 들어갔다가 네. 이제 소비자의 그런 이제 꼼꼼한 모습을 보고 이제 원래 좀 정상적으로 시공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거는 물론 이렇게 소비자가 이렇게 보든 보지 않든 그 양심적인 분들은 양심적인 잘하잖아요. 분들도 좀 많겠지만 이게 중간 사진을 보여달라 그러면은 그게 이제 꼼꼼하다는 거를 이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일이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돈을 주시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돈 때문에 보면 저도 그 업자들도 그 힘들긴 하지만 소비자들도 제일 문제가 나중에 공사를 했을 때 돈 다 받고 마무리 안 해주는 거 그런 거나 오히려 업자 입장에서는 공사는 다 했는데 돈 못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그러니까 때 이게- 그 팁 하나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일정 부분 내가 뭐 해줄 공사를 다 끝내놨는데 돈을 남기고 나중에 돈을 주겠다 하면 일 잘하는 사람이 사실 그쪽 현장에 갈 이유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잔금을 많이 남겨놓으면은 당연히 업자 입장에서 안 하죠. 힘들다는 거죠. 안 하죠. 만약에 이게 전체 인테리어를 어떤 인테리어 업체한테 맡겼을 때 또 이제 쉬운 얘기로 하면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을 끊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증권을 끊어주세요 했을 때 정상적으로 증권 발행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많지 않은 않잖아요. 게 네.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계약서상에 뭐 1년이고 뭐 언제고 간에 뭐 하자를 봐주겠다라는 거밖에 없는데 저도 인테리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 아파트 전체 인테리어를 하면은 보통 업자들도 불안해가지고 둘이 그 도급 계약서라고 쓰고 들어가잖아요. 도급 계약서 쓰죠 당연히. 그랬을 때 그다음 오늘은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좀 말씀드려보면 소비자는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잔금 그 퍼센테이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업자들도 너무 만약에 잔금을 많이 남겨놓으면은 불안해서 안 들어간다고 아까 얘기를 한 안 것처럼 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비율이 소비자랑 업자들하고 가장 그래도 적정선에서 할 수 있는 그거 마지막 팁까지 그 하나 좀 얘기해 주실래요? 대부분의 사실 그 계약금은 몇 퍼센트 정도? 아니 그러니까 모든 업자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표현이 올바를지 모르겠는데 빠꾸미라고 하죠. 그렇죠. 빠꾸미들은 잔금을 자기 이익 이상을 안 남겨놔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의 마진을 보고 하는 일이다. 그러면은 잔금을 25%안 남겨놓는다는 거죠. 20% 안쪽으로 남겨놓는 계약서를 체결해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다는 네, 거죠. 대부분 사실 일단 이거는 손해는 안 본다는 얘기죠. 결론은 마지막에서. 손해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도 사실 그 이상을 안 남겨놓죠. 사실 자기 마진의 이상의 잔금을 잔금을 남겨놓고 남겨놓지는 않다는 얘기죠. 일을 하는 업체가 사실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저도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보통 저 같은 경우도 단계별 그러니까 계약금 정도는 한 얼마 정도 주시는 게 가장 적당할까? 계약금은 너무 많이 사실 주면 또 계약금은 부담스러워. 많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정상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는 10%도 괜찮고 그 중간중간 중도금을 한 번 누는 것도 아니고 공정대로 누는 사람들도 있고 예. 한 방에 놓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가장 안전할까요? 아까 사진도 여러 번 나눠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소비자분께서 인테리어 업체랑 거래를 하실 때 셀프 인테리어든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일괄 턴키로 주시든지 간에 먼저 시공하기 전에 제일 좋은 게 이렇게 모든 걸 이제 구두상으로 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그 모양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발췌하셔가지고 그 사진을 계약서에 첨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장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인테리어 이제 업체나 이제 업자 입장에서는 쉽게 달겨들기가 힘들죠.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저도 봤을 때 쉽게 안 하죠. 어디서 찾았는지 진짜 무슨 뭐 별의별 거 사진을 가져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똑같이 만들어 요새는 아파트는 평당 한 200 정도 이상 보셔야 돼요. 좀 좋게 하신다고 보면요. 총 근데 뭐- 토탈 말씀하는 네, 거죠? 토탈 뭐 전체 했을 때 근데 뭐 한 120, 130 일을 하시는데 막 200짜리 막 사진을 갖고 오시면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좀 초반에 그런 얘기들이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잘해주세요 해갖고 그 일을 하는 방식은 사실 결국에는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감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그게 뭐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니까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업체는 다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어지간하면 안 하죠. 근데 제가 좀 금액 안 맞고. 경험해 본 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장님 같이 바쁜 사람은 지금 같을 때도 바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일 없는 데는 굉장히 없거든요. 저희는 소비자 일은 별로 거의 없어요. 소비자 일은 사실 제가 하는 일 중에서 한 5%도 안 돼요. 사실 저는 대부분 이제 업체, 건설회사나 이제 좀 약간 규모 있는 업체에서 한두 부분을 이제 맡아서 일을 해주죠. 오늘 1탄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도 궁금한 부분 있으면 저랑 가까운 사이니까 예. 눈치채실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오늘 마지막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중간중간 그 공정에 대해서 좀 그 다시 서머리 좀 해주면서 끝내주세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소비자가 예. 눈탱이 안 맞고 공사 그리고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는 그 요새 인터넷에서 떠노는 이렇게 유명 인테리어 업체 있잖아요. 네. 요새 뭐 매입수도부터 해서 뭐 히든도어, 문몰딩 그런 거를 일반 업체에서는 사실 좀 일하기가 쉽지 않고요. 네. 뭐 단가도 그래요. 단가도 무몰딩 비싸고. 말씀하는 거죠? 네, 무몰딩 히든도어를 요새는 이제 한 업체에서 교육해갖고 많이들 하시긴 하시는데, 그러니까 좀 타협점을 찾으셔야 돼요.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그
나는 평당 150을 주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150만 원의 업체한테 뭐 250만 원 이렇게 약간 보면 이렇게 좀 하이엔드 인테리어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중간이나 마감 다 돼갖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처음에 표현을 하셔야지 트러블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도 중간자 입장에서 하나만 얘기 드리면 인테리어 하면 예. 지인들이 와가지고 꼭 한마디씩 하잖아요. 예. 근데 자기 남 얘기하는 실질적으로 건, 금액이 얼마에 공사가 되었는지 잘 모르면서 예. 왜 요것밖에 안 하냐 그렇게 하면서 트러블 생기는 경우들이 경험당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노가다는 사실 노가다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이 인테리어 업종은 10인 10세기이기 때문에 10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10사람 말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차피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뭐냐면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일을 해주는 게 맞는데 가장 대부분 좋죠. 예, 대부분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부 업체 때문에 소비자들은 인테리어를 업체를 일단 좀 불신하고 불신하죠.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또 인테리어 업체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인분들이 참 좋으신데 그렇지 않은 계중의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갖고 좀 잔금을 많이 안 남겨 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적정선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인테리어를 하지만 한 20% 정도면은 그렇죠. 20% 이상이 넘어가면은 사실 업자도 부담스럽고 일 많은데 굳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제가 봤을 때는 20% 이상의 금액을 남겨놓는다. 뭐 30%도 괜찮고. 그러니까 금액을 남겨놓는 게 아니라 일하는 중간 중간마다 확인하고 주시는 게 제일 가장 좋은 좋다는 게 게.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중간중간 업체와 자꾸 소통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믿고 맡기시면은 이제 잘하시는 분은 잘하겠지만 이제 안 좋은 분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최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모양을 원한다. 그럼 이런 모양 사진을 인터넷에서 발췌해 갖고 사진을 보여주세요. 근데 아까 제일 말한 것처럼 간단한 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부담스러워서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올라가겠죠. 이제 금액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만약에 좋게 해달라 그러는 거면 당연히 그만한 금액이 올라갈 거고. 그럼 그렇지 당연히 않은 이거는 공사 전에 사진을 보여줘야지 하다가 갑자기 그렇죠. 그렇게 공사 얘기하면은 트러블 계획하기 생긴다는 전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공사 계획하기 전에 제일 좋은 게 그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뭐 주방 사진, 뭐 욕실 사진, 그 사진을 예. 갖고 서로 이제 예, 조율해가지고 사진을 갖고 어디까지 이제 맞출 수 조율을 있다. 하면은 금액도 그렇고요. 이제 금액이 정해지겠죠. 내 사진에 따라서 이거는 뭐 평당 뭐 150이면 가능한 사진입니다. 아니면 이거는 뭐 한 250 받아야 됩니다. 그 사진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날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게.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 제가 그냥 지금 딱 떠오르는 거 궁금한 거 하나만 딱 얘기 드릴게요. 저도 부동산이나 인테리어 일을 하다 보니까 지인들한테 소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나한테 해달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한테 인테리어를 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아니면 지인 통해서 하는 게 좋은가요? 저는 동네에서 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이유 하는 좀 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한 자리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래 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보시면 알잖아요. 개업 연원일 그리고 여기서 몇 년 일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오래. 예, 한 자리에서 오래 일하셨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분은 그 기간 동안 소비자랑 뭐 마찰은 있을지언정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한 자리에서 오래 일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도망 안 가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저도 네. 지금 말씀드릴 수 이게 있는 제일 게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하면 좀 AS나 그런 손봐주기도 그쵸, 예. 편하고 만약에 내가 인천에 인테리어를 할 건데 서울 유명 업체라 그래서 불러들여서 하면 사실 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AS 보는 것도 이제 왕복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각 좀 어지간하면
그 동네에서 좀 모든 걸 해결하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거기서 아까 팁 같은 경우는 오래된 그 인테리어인데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한 사업자 등록증. 예, 사업자 등록증으로 해서 이제 그 기간 동안 뭐 여러 군데 옮겨 다니는 거 뭐 피치 못해서 인테리어 업체가 제가 이사 가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인테리어 업체는 일단 한번 생기면 말뚝이에요. 자기가 그 업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어지간하면 사무소를 옮기는 경우가 진짜 극히 드물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 돼 갖고 막 서울에 이렇게 막 그 좀 분점 내는 경우는 네. 봤어도 자기 본점을 없애면서까지 완전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이사를 간다 그런 경우는 진짜 드물고요. 한 자리에서 개업한 연도부터 해서 한 자리에서 오래 하신 분들은 일단 그것만 봐도 뭐 다른 맥락 얘기할 필요 없이요. 뭐 공사를 하다 보면 충분히 마찰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마찰은 피할 수가 없는데 그 모든 마찰을 다 해결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일을 하신다는 거니까 한 자리에서 뭐 이렇게 5년 이상 하셨다. 그러면은 뭐 그 동네에서 믿고 맡겨도 되지 않을까. 야, 저 같은 경우는 그것만 그 10년 이상이면 더 좋고. 지인들한테도 많이 일을 하는데 그럴 때는 서로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조심스러운데 오히려 또 그 업자 입장에서 서로 잘 맞으면은 모르는 사람보다도 낫긴 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듣고 네. 다시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찾아뵀는데요. 네. 지인 통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거는 왜 그런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는 사람이면 너무 가까우면 사실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수정하거나 요청하고 싶을 게 있을 때 좀 그 말을 전달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공사하는 측에서도 사실 알면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네. 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가 불편해요. 일단은 너무 가까운 사이에서는 좀 인테리어를 하시는 것보다 어차피 인테리어는 내가 이제 요구하는 대로 안 됐을 때 할 말 다 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좀 너무 가까운 데보다는 약간 좀 그 동네에서 좀 오랫동안 그 업을 운영하신 분 만약에 셀프 인테리어를 해서 내가 그 설비 업체를 찾는다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일명 보면 이렇게 좀 유튜브나 그런 거 보고 설비 업체를 찾아다니시지 말고 그 동네에서 가까운데. 예, 가까운 데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많이 확인하시면 좋고 오래 일하신 분들은 거기 안 가도 알아요. 그 구조를 다 알고 뭐 모든 걸 다 아니까 뭐 견적도 다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와서 궁금한 해달라.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데 저도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 동네 가면 진짜 황당한 금액 얘기하는 그 인테리어 업자들 있잖아요. 그럼 소비자 우리 같은 그 사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금액 들어보면 야 이거 너무한데? 이런 금액대들로 부르는 데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해도 좀 그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자리에서 오래 한 사람 그쵸. 한 자리에서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제일 좋아요. 그게. 왜냐면 특히 설비 쪽은 특히 심하죠. 진짜. 그 다 하니까. 설비가 가장 설비 쪽 주시죠? 예, 뭐 철거 일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근데 제일 잘 아니까 저도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설비 일 좀 해주세요라는 이렇게 유튜브 보고 전화했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제일 많이 해주는 얘기가 그냥 동네에서 하세요. 동네에서 하셔야지. 오히려 사장님도요? 네, 저도 이제 동네에서 하라고 많이 권해요. 동네에서 해야지 이제 하자가 날 확률도 적고 실질적으로. 왜냐면 내가 저 아파트 배관이 뭔지 다 알기 때문에 뭐 자재 준비할 것도 없고 다 알잖아요. 그 목수도 다 마찬가지고 인테리어 업체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쪽 일을 진짜 많이 해봤으면 이쪽이 어느 부분이 하자가 많은지 다 이렇게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오늘 그 고마운 말씀 많이 들었고요. 나 물어볼 말은 많은데 영상이 계속 길어질까봐 제가 한번 초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요. 제가 업자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다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초대하고 다시 영상 이어서 나중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고요. 감사합니다.